현무 6. 신기술 50달 연속 발사 체계. 한국 핵수준급 현무 -6 개발 성공. 세계 1위. 수소 압력탄. 미친 성능. 2021년 9월 우리 군이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2022년 4월에는 이동중 연속 발사에 성공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그 당시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SLBM이나 중국, 일본의 반응 같은 단어들을 자주 보셨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과연 뭐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는 저런 반응이 나오는 건지, 그리고 대체 SLBM이란 게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SLBM이란 서브마린 런치드 볼러스틱 미사일, 즉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말하는데요. 이름만 보면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거라고 대충 짐작은 되는데, 그럼 탄도미사일은 또 뭘까요?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순항미사일입니다.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크루즈 미사일이라고도 불리는 이 무기는 자기가 직접 날아가 격추한다고 해서 순항미사일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흔히 영화 속 전투기나 군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마치 사람이 조종하는 것처럼 날아가 꽂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게 바로 순항미사일입니다. 보통 사진처럼 날개가 달려있고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어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정교한 타격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인데요.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약 4배 거리인 1000마일을 날아가서 자동차 한 대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건물의 몇 번째 창문을 맞출지 정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정확한지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이런 순항미사일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레이더나 여러 부품이 탑재가 되고 직접 비행을 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소개할 탄도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탑재된 연료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느려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군의 현무3가 바로 이 순항미사일에 해당하죠.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두 번째가 바로 탄도미사일입니다.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구분하는 제일 큰 특징은 날아가는 동력의 차이인데요. 순항미사일이 항공기처럼 터보 엔진을 장착해서 날아가는 방식이라면, 탄도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는 다르게 로켓을 이용하기 때문에 대기권 외에서도 작동할 수 있어 먼 거리, 즉 대륙 간의 공격을 위해 우주에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기권까지 높게 쏘아 올렸다가 수직으로 내려 꽂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가속도가 엄청나서 직접 연료를 탑재해서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에 비해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하죠. 대기권 밖으로 사라졌다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레이더 시스템이 아무리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라고 해도 미리 준비하지 않는 이상 여러 발이 탄도미사일이 떨어지게 되면 완벽한 요격 방어가 어렵다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최근 개발한 현무4가 바로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탄도미사일은 대기권까지 높게 쏘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와 필요한 기술이 같은데요. 몇 년 전 나로호 1, 2차 발사를 실패했을 때 국민 여러분 물결표 지금 저희의 세금이 하늘 위에서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라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나로호의 실패가 있었기에 바로 지금의 현무4를 개발하는 밑바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켓 발사의 목적이 애초에 인공위성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사일 운반용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북한에서 끊임없이 로켓 발사를 시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여러 나라들이 이 잠수함 탄도미사일에 큰 의미를 부여할까요? 아무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이 대단하다고는 해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면 날아오는 동안 충분히 격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격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쏘는 게 아니라면 탄도미사일 자체만으로 큰 위협이 되지는 않죠. 하지만 여기에 다른 무기가 더해진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바로 원자력 기술과 잠수함인데요. 군사 안보 분야에서 자주 쓰이는 비대칭 전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대와의 큰 격차를 메울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인 무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대 비대칭 전력으로 꼽히는 것이 핵, 생화학 무기 그리고 잠수함인데 잠수함은 다른 무기와 다르게 물속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레이더로 포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속에 있는 잠수함을 탐지하려면 음파를 사용해야 하는데 음파 탐지는 거리가 짧고 정확도도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을 이용해 물속으로 몰래 공격 목표 가까이에 갈 수 있고 미사일 발사 후 다시 물속으로 도망가서 원자력을 이용한 무한동력으로 장기간 숨어버린다면 추적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발사 성공한 현무 4의 사정거리가 약 800km이고 현재 개발 중인 현무 5의 사정거리는 최대 5000km로 일본 전역이 사정권이라고 하는데요.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나 자신들의 중심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 막을 방법조차 없는 전력이라면 주변국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글의 내용을 돕기 위한 이미지. 특히 일본에게는 마치 임진왜란 때 자신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거북선이 21세기에 재림했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23년 4월 21일 한국 국방부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한 채발사 실험이 성공했다는 사실만을 공개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2022년 4월 18일 서해에서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된 SLBM 2발을 연속 시험 발사했는데 20초 간격으로 연달아 발사된 미사일은 400km를 비행해 해상 위에 있던 표적물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하죠. 이때 했던 시험 발사는 사실상 최종 점검을 하는 시험으로 SLBM이 실질적인 전력이 될 날이 그리 머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하네요. 북한이 계속 도발할 수 없도록 우리나라 국방력을 계속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궁극의 보복무기라 불리는 SLBM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 새해에도 격전 이어지는 쿠르스크 올해 빠른 종전 가능할까?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새해 들어서도 치열한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탈환을 서두르는 러시아는 파병된 북한군을 쿠르스크에 추가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 지휘본부를 공략하는 동시에 취임을 18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종전 협상에 발맞출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2일 현지 시간 키이우 인디펜던트 등 우크라이나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쿠르스크 지역 마리노 마을에 있는 러시아군 지휘본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공격은 무고한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르려는 러시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드리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은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제810여단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도 주장했다. 쿠르스크 당국은 릴스크 지역의 이바노프스코예가 포격을 받아 기숙학교와 우체국, 쇼핑센터, 주택 등이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러시아 본토 내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해 8월 기습적으로 공격해 일부 점령한 곳으로 러시아군이 최근 몇 달 사이 북한군 투입과 더불어 탈환 공세를 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훗날 러시아와 종전 협상에서 쿠르스크 지역이 잠재적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해왔는데 갈수록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반격을 저지하기 위해 최근 들어 러시아군의 주둔기지 역할을 하는 몇몇 소규모 마을을 포격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실전 경험이 별로 없는 북한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사기가 떨어진 북한군이 과음하고 있다 등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다. HUR은 이날 새 북한군 병력이 쿠르스크 전선에 추가로 배치됐다고도 주장했다. 러시아는 쿠르스크를 비롯한 주요 전선에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군사산업단지 작업을 지원하는 에너지 시설과 군 비행장 등에 대한 공격도 병행 중이다. 새해 첫날에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의 무인기, 드론 공격을 받아 2명이 숨지고 최소 6명이 다쳤다.
조기 종전을 공언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전황이 격화하는 등 전쟁의 흐름이 묘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